네, 지금부터 리만 인테그랄에 대한 두 번째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리만 인테그랄에 대한 동영상 강의에서 우리가 다보 인테그랄이라는 걸 정의를 했었어요. 그렇죠? 상합 또는 하합을 이용해서 그거의 인피멈, 수프리멈으로 우리가 어퍼 인테그랄, 로어 인테그랄이라는 걸 정의를 했었고, 그 어퍼 인테그랄, 로어 인테그랄이 같은 경우에 그 함수가 적분 가능하다. 그리고 그때 그 일치하는 값을 우리가 그 함수의 정적분 또는 다보 인테그랄이라고 정의를 했었어요. 또 그거와 관련된 몇 가지 동치 조건들을 우리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그냥 닫힌 구간 AB에서 바운디드 펑션일 때 함수가 적분 가능한 조건이 임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분할 P를 찾을 수 있어서 이 분할에 대해서 UFP라고 쓰면 상합이었었죠. 어퍼썸 상합이라는 것과 로어썸을 비교를 해서 그 차이가 엡실론보다 작으면 그러면 이게 적분 가능성에 대한 동치 조건이었어요. 어퍼썸은 항상 로어썸보다 크니까 이렇게 계산해준 이 차이는 항상 양수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가깝다라고 할 때 흔히 우리는 절대값을 씌워서 그 차이가 엡실론보다 작다라고 썼었는데, 얘는 값이 항상 양수니까 굳이 절대값을 취할 필요가 없죠. 자, 이게 동치 조건인데, 이번 시간엔 이거와 조금 다른 형태로 이 조건을 평형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뭘 도입할 거냐면 어떤 파티션이 있을 때 파티션 P를 시작점 A, T0에서부터 시작해서 T1, T2, Tn까지 T이 마지막 포인트 B예요. 네, 그럴 때 이 분할이 얼마나 잘게 잘라졌는지 저 분할의 크기를 측정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걸 어떤 교재에서는 P의 절대값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여기 교재를 따르면 메쉬, 그래서 P의 메쉬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TK-1 요 사이의 차이, 그렇죠? A부터 B까지 T0부터 T1 해서 TK가 K-1과 TK가 있어요. 마지막은 TN이었고, 그래서 요 구간 K번째 구간의 길이 절대값을 씌워야 하지만 TK가 더 크니까 절대값을 생략하도록 하죠. 그래서 요게 K번째 구간의 길이라면 이걸 각 구간들마다 돌아다니면서 가장 긴 구간을 찾겠다는 거죠. 구간을 가장 긴, 지금 구간 A부터 B까지를 잘게 잘랐는데 그 중에 안 잘리고 남아있는 제일 긴 구간, 그 구간의 길이를 P의 크기 또는 P의 메쉬라고 부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간 분할을 점점 잘게 자른다라고 할 때는 요 메쉬를 0으로 보내면 분할의 길이가, 모든 분할의 길이가 다 짧아지겠죠. 자, 그래서 이거 분할의 크기를 이런 개념으로 측정한다라고 할 때 바운디드 펑션이 닫힌 구간 A부터 B까지 닫힌 구간에서 정의된 바운디드 펑션이 인테그러블 적분 가능이 되기 위한 필요를 품는 조건을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었던 이 조건을 약간 변형해 볼게요. 어떻게 바꿀 거냐면, 이건 이미 엡실론에 대해서 어퍼썸, 로어썸의 차이가 엡실론보다 작아지는, 가까워지는 그런 파티션이 존재한다 라고 그런 건데, 이걸 조금 변형을 해서 이미 엡실론에 대해서 exist 델타가 있어서, 어떤 델타냐면
any partition 파티션을 아무거나 잡는데 그 파티션의 메쉬가 델타보다 작은, 그래서 이미 엡실론에 대해서 델타라는 작은 값을 선택을 하는데 그 델타를 작게 선택을 해서 메쉬 사이즈가, 분할 P의 메쉬 사이즈가 델타보다 작다 라는 이야기는 분할을 그만큼 잘게 잘랐다는 뜻이에요. 그죠? 델타만큼, 델타 이하로 남아있는 구간 중에서 제일 긴 거 기준으로 특정한 그 크기를 델타보다 작게 잘랐다는 뜻이에요. 이 정도 잘게 자르면 그러면 네, 이런 조건이 성립된다는 거예요. 어퍼썸하고 로어썸 사이의 차이가 엡실론 이하로 가까워지더라는 거예요. 자, 여기선 이미 엡실론에 대해서 이런 특정 파티션을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였었고, 여기 이미의 파티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파티션이 특정되는 게 아니라 이미 엡실론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델타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분할의 크기 델타를 얼마 이하로 그렇게 선택하기만 하면, 그러면 그보다 더 작게 자른 분할에 대해서는 이런 조건이 항상 성립하더라는 거예요. 어퍼썸과 로어썸이 항상 가까워지더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먼저 요 시오렘의 이쪽 방향을 먼저 증명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미 엡실론에 대해서 델타를 이렇게 이런 성질을 만족한 델타가 존재한다 그래요. 그죠? 그러면 파티션 P를 그 메쉬가 델타보다 작도록 그렇게 만들 수 있겠죠. 그죠? 델타라는 숫자가 어떤 양수 델타가 정해진다는 뜻이니까, 정해지면 A부터 B까지를 델타보다 작은 크기로 잘게 자르면 돼요. 그죠? 그냥 2분의 델타 간격으로 A부터 B를 잘게 자르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 파티션을 우리가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럼 그 파티션에 대해서 우리 가정이 뭐냐면 어퍼 인테그랄, 어퍼 썸하고 그다음에 로어 썸의 차이가 엡실론보다 작아진다고 했어요. 이미 엡실론에 대해서 이런 성질을 만족하는 파티션을 찾을 수 있으면 그게 곧 적분 가능성, 인테그러빌리티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F는 적분 가능 함수예요. 문제는 반대쪽인데, 그러면 바운디드 펑션 F가 인테그러블 하다, 인테그러빌리티는 어퍼 인테그랄, 로어 인테그랄이 서로 같다라는 의미로 정의된 거였었죠. 그러면 이제 이미 엡실론에 대해서 이런 델타를 찾을 수 있냐라는 게 우리가 증명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쪽 방면에서 F가 적분 가능하다라고 가정할게요. 엡실론이 하나 정해져 있을 때, 정해진 엡실론에 대해서 먼저 인테그러블 적분 가능성으로부터 우리 요 조건을 사용을 하면 exist a partition 분할 P가 존재한다라는 건 알고 있어요. 이 분할을 어떻게 쓸 거냐면 A부터 B까지를 우리가 분할을 두 개를 사용해야 될 거기 때문에 이 노드 TK로 표현된 분할도 있어야 하고, 이 분할은 노드를 U라고 쓸게요. U0, U1 이렇게 해서 U의 인덱스를 M까지. 그래서 이런 분할이 존재해서 어떤 분할이냐면 이 분할에 대해서 이 분할을 특별히 P0라는 특별한 분할이라고 표현할게요. 그래서 F를 P0 분할에 대해서 계산한 어퍼썸하고 F를 P0 분할에 대해서 계산한 로어썸의 차이가 엡실론보다 작은 그런 파티션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죠?
또는 이때 이 엡실론이라는 게 임의의 상수니까 우리가 원하는 어떤 상수, 임의의 상수를 선택을 해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블랭크로 비워놔도 돼요. 나중에 저 자리에 적절한 상수를 정의하도록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F가 바운디드예요. 그러니까 바운드, 그 바운드를 B라고 쓸게요. 어떤 거냐면 fx의 함수 값이 절대값이 치워서 B보다 작다고요. x는 정의역에 있는 어떤 값이든지 간에 그 함수 값이 B보다 작게 되는, 그래서 f의 함수 값에 대한 그런 경계 바운드를 찾을 수 있다고요. 자, 그랬을 때 우리 해야 되는 게 작업이 뭐냐면 이미 엡실론 주어진 고정된 엡실론에 대해서 델타를 정해야 돼요. 델타를 이렇게 정의를 할 거예요. 그렇게 정해서 이런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저 메쉬 사이즈가 저 델타보다 작은 그런 분할이면 어퍼썸과 로어썸의 차이가 엡실론보다 가까워지는 그런 델타를 선택을 해야 돼요. 자, 어떻게 이걸 선택할 거냐면, 자, 이 분할 P0라는 분할은 엡실론에 대해서 이런 어퍼썸과 로어썸의 차이가 어떤 적절한 상수보다 작아지는 그런 특정한 분할이 하나가 존재하는 거였고, 이제 우리 증명해야 되는 건 메쉬 사이즈가 델타보다 작은 임의의 분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any 파티션, 임의의 파티션 P, 얘는 A부터 B까지를 T0, T1 이렇게 해서 Tn까지 나눴다고 생각을 할게요. 이때 이 P의 메쉬 사이즈가 델타보다 작은 거예요. 이 델타를 우리가 정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적절히 정해주도록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P0라는 특정한 파티션에 대해서는 어퍼썸과 로어썸이 가깝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제 이 파티션, P라는 파티션은 이 분할의 크기가 우리 적절한 델타보다 작다라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비슷한 그런 관계를 찾아내야 돼요. 이 분할의 어퍼썸과 로어썸이 얼마나 가까운지, 이게 엡실론보다 가깝다라는 걸 확인해야죠.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서로 다른 분할, 기원이 다르죠. P0라는 분할하고 P라는 분할은 서로 전혀 다르게 만들어진 처음에는 관계가 없었던 그런 분할이었어요. 그랬을 때 분할이 서로 전혀 달라도 어퍼썸과 로어썸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그런 대서관계가 결정되어 있다 그랬죠. 그걸 확인하는 방법이 두 분할을 섞어서 새로운 분할을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Q라는 걸 P하고 P0 두 분할을 이렇게 합쳐보죠. 자, 그랬을 때 뭘 비교해 볼 거냐면 이 합쳐진 분할에서 계산한 로어썸하고 이 임의의 분할 P에 대해서 계산한 로어썸하고 이 두 개의 로어썸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해요. 자, 로어썸이 어느 쪽이 더 크죠? 분할을 작게 하면 작게 할수록 그러면 로어썸은 점점 더 커져요. 분할을 더 잘게 자르면. 그러니까 P보다 지금 Q가 분할을 더 잘게 자른 거죠. 왜냐하면 P0에 있는 점들도 동원해서 분할에 P0에 있는 점들도 추가를 해준 거니까. 그래서 이 로어썸이 더 크다. 그래서 이걸 빼면 양수인 건 아는데 이 차이가 별로 크지 않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분할 P의 크기를 처음부터 델타 이하로 작게 자르면 이 사이의 차이가 별로 커지지 않다. 이 사이의 차이를 우리가 적절히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꺼번에 이걸 차이를 찾기는 어려우니까 그냥
경우를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Q가 one more element than P. 그러니까 P하고 P0하고 유니온을 해서 Q라는 새로운 분할을 만들었는데, 사실 P0하고 P0에 있는 점들하고 이 P라는 점, P의 노드들이 거의 다 동일한, 일치하는 그런 점들이어서 이제 유니온을 하더라도 새로 추가되는 점은 P0에 의해서 새로 추가되는 점이 딱 하나만 더 있다, 한 점만 더 있다 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랬을 때 나오는 관계식으로부터 그 다음에 인덕션을 쓰면 점을 하나씩 늘려가면서 이 사이의 차이가 얼마나 벌어질 수 있는지 살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령 그래프를 생각을 해보면 여기 P에 의한 분할이 있어요. T0부터 Tn까지. 그 중에 우리는 여기 Tk-1, Tk 라는 점, 요 분할, K번째 분할에 관심이 있어요. 요 사이에서 새로운 포인트가 하나 더 추가된 거예요. U라는 포인트가 하나 더 추가됐어요. 그랬을 때 이 Q라는 분할에서 계산한 로어 썸하고 P라는 분할에서 계산한 로어 썸들은 결국 다른 부분은 똑같고 요 인터벌, 요 두 개의 인터벌에서 로어 썸을 각각 양쪽에 따로따로 계산할 거냐, 아니면 한꺼번에 계산할 거냐, 한 개의 사각형으로 계산할 거냐, 그 차이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두 개의 차이를 계산해 보면 이게 두 배의 B라는 게 F가 가질 수 있는 절대값, F 절대값에 바운드였어요. 함수값이 B보다 커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밑변 곱하기 높이라고 할 때 이 높이를 어느 점에서 측정하느냐가 아무리 다르더라도 F 절대값 B의 2배를 넘지 못하겠죠. 그죠? 우리가 높이를 이 구간에서 아무리 다르게 측정하더라도 최고 B까지 갈 수 있고 가장 밑에는 마이너스 B까지 움직일 수 있으니까 높이 측정하는 법이 아무리 다르게 선택하더라도 2배의 B 이상 높이 차이가 나진 않아요. 그죠? 그때 요 밑변이 얼마만큼 차이가 날 수 있냐? 밑변의 길이가 TK에서 TK-1 그다음에 K번째 구간의 길이에요. 그 K번째 구간이 어디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여기서 정한 이 메쉬 사이즈보다는 더 작겠죠. 그죠? 메쉬 사이즈라는 건 P의 구간들 중에서 제일 길게 남아있는 구간의 길이니까, 그죠? K번째 구간도 요거보다는 더 작을 거예요. 그래서 점을 하나 더 추가를 하면 그러면 이 P에 의해서 계산한 로어 썸보다 Q에 점이 하나 더 추가가 되면 Q에 의해서 계산된 로어 썸은 더 커질 건데 그때 차이가 요 점 추가된 그 구간 TK-1에서 TK 그 구간에서 이제 밑변 곱하기 높이 계산이 달라질 수 있다. 그 달라질 수 있는 최대 범위가 밑변의 길이는 P의 메시, 그리고 높이는 어떻게 계산하더라도 B하고 마이너스 B 그만큼 그 이상 차이가 벌어지진 않아요. 자, 한 점 추가할 때 이 사이의 차이가 이만큼 벌어질 수 있으니까 만약에 이 Q라는 분할은, 새로운 분할은 이런 점들이 최대 몇 개까지 있을 수 있냐면 M이라는 건 이 P0라는 우리가 처음에 선택했었던 특정한 분할 얘의 포인트의 개수가 M이었었어요. 그러니까 P 빼기 원래 P에 들어있지 않던, 지금 Q라는 분할은 P에 있는 노드들하고 T0부터 Tn까지 P에 있는 노드들하고 P0에 있던 노드를 합집합을 한 건데, P에 들어있지 않고 새로 추가되는 노드의 개수는 이 P0의 노드 M개 이상,
되지 못하겠죠. 그래서 많아야 n개까지 존재할 수 있으니까 미안합니다. 요 차이를 보면 점이 하나 추가될 때 요만큼 차이가 벌어질 수 있어요. 그걸 n번 점을 추가를 하면 2배 m 곱하기 b에다가 메시 곱하기 b.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걸 적절히 얼마보다 작게 만들고 싶어요. 이게 뭐보다 작으냐면 2배 mb에다가 p의 메시가 델타보다 작다고 그랬죠. 델타. 그렇죠? 요 델타를 우리가 잘 정해줄 수 있을 거예요. 델타를 적절히 잘 정해서 요 값이 커지지 않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이제 뭘 비교해 볼 거냐면 P0라는 그래서 저 오른쪽에 있던 분할하고 Q라는 분할을 비교를 해보면 Q라는 분할이 P0를 더 세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 로어썸을 비교를 해보면 로어썸은 하합은 구간을 살면 자를수록 점점 더 커지죠. 그래서 Q에서 계산한 로어썸이 더 커졌어요. 그래서 LFP0하고 LF의 P 우리가 처음 출발했었던 서로 다른 두 개의 분할이었어요. P0란 분할은 요 어퍼썸, 로어썸의 차이가 얼마보다 작은 걸 알고 있는 그런 분할이었고 P는 임의의 분할인데 걔네 메시 사이즈만 우리가 제어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차이, 서로 다른 기온이 다른 분할, 두 개의 분할에 대해서 계산한 차이를 보면 이게 LFQ LFP0보다 LFQ가 더 크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빼기 LF의 P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자, 그런데 요 차이가 여기서 값을 정할 어떤 적절한 값 그거 이하로 우리가 바운드 시켜줄 수 있다고요. 그렇죠? 자, 이제 빈칸들, 블랭크들을 좀 채워볼게요. 아니면 이거부터 먼저 쓰고 생각해 볼까요? 지금 우리가 로어썸에 대해서 계산했는데 어퍼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똑같이 로어썸과 마찬가지로 계산해 보면 여기는 U, F에 단 어퍼썸하고 로어썸하고 하는 역할은 다르죠. 그래서 LF의 P 빼기 UF의 P0 서로 다른 분할 사이에 이 사이의 차이가 어떤 값보다 작게 만들 수 있어요. 자, 요걸 가지고 우리가 UFP 하고 LFP 요 값에다가 LFP 여기 LFP 이거 두 개를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더하면 이제 이 오른쪽에 있는 빈칸들이 있고 나머지 항들을 넘겨 볼게요. 그러면 요 항이 넘어가면 어떤 부등식을 얻을 수 있냐면 FP0 그 다음에 요 항이 넘어가면 이쪽 항이죠. 마이너스 LF의 P0 그리고 플러스 여기 있는 빈칸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 알고 있는 게 요 차이가 여기 있는 이 블랭크보다 작다는 걸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요 부등호가 이 두 개가 더해진 거니까 요 세 개의 블랭크가 여기 합쳐질 거예요. 가령 여기를 4분의 엡실론 이라고 선택을 하면 그럼 두 개를 더했을 때 요 두 부등식을 더했을 때 여기 2분의 엡실론이 되겠죠. 그죠? 또 이 값도 2분의 엡실론으로 선택을 하면 그럼 요 두 개의 차이가 2분의 엡실론보다 작으니까 이게 엡실론보다 작아져요. 그래서 임의의 분할 P에 대해서 그 크기가 메시가 델타보다 작으면
어퍼썸과 로어썸의 차이가 엡실론보다 작아진다.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되기 위해서 이 델타를 뭘로 선택해야 되나요? 그러면 델타를 어떻게 선택하면 되냐면 2배 mb 곱하기 델타, 이게 여기서 선택한 4분의 엡실론이 되도록 그렇게 델타를 선택해 주면, 델타를 이렇게 선택해 주면 그럼 이 자리가 4분의 엡실론이 되죠. 그죠? 마찬가지 아규먼트로 어퍼썸에 대해서 이 자리가 4분의 엡실론이 돼요. 그죠? 자, 그렇기 위해서 적절한 델타는 그럼 뭔가요?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델타를 선택하면 되니까 델타는 엡실론 나누기 8배의 m 곱하기 b, 이런 값으로 선택하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엡실론에 대해서 델타를 충분히 작게 잡으면, 델타를 요만큼 작게 잡으면 메쉬 사이즈가 저거보다 작은 그런 분할에 대해서는, 분할은 모두 어퍼썸, 로어썸이 가까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엡실론보다 그 차이가 작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게 적분 가능성에 대한 변형된 형태의 동치 조건이에요. 이미 엡실론에 대해서 델타를 선택해서 분할의 크기가 델타보다 작으면 어퍼썸과 로어썸의 차이가 엡실론보다 작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한 게 이게 다보 인테그랄의 개념이에요. 실제 우리 이 섹션의 타이틀은 리만 인테그랄이었는데, 리만 인테그랄하고 다보 인테그랄은 궁극적으로는 같은 개념인데 그 데피니션은 약간 달라요. 지금 우리가 개발한 어퍼썸, 로어썸을 가지고 만들어진, 정의된 이 개념이 다보 인테그랄, 또는 경우에 따라서 지금 만들어진 이 개념이 결국에는 리만 인테그랄과 동치이기 때문에 어퍼썸, 로어썸을 가지고 정의된 걸 그냥 리만 인테그랄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근데 엄밀하게 구분을 하자면 지금까지 만든 게 다보의 인테그랄이라면 리만의 아이디어는 살짝 달라요. 어떤 바운디드 펑션이 있을 때 이 바운디드 펑션이 정의되어 있는 저 도메인 P에 대한 적절한 파티션을 잡도록 하죠. 파티션으로서 T0, T1, Tn까지 구간 A부터 B까지를 T0부터 Tn까지로 잘랐다고 봐요. 자, 그랬을 때 리만 썸이라는 걸 정의를 하는데 함수 f의 리만 썸이에요. with respect to p. 그래서 바운디드 펑션이 있고 함수가 있고 분할이 있을 때 이 분할에 대응되는 f의 리만 썸이라는 게 뭐냐? 기호는 그냥 sum s라고 쓸게요. 뭐냐면 우리 구분부적법에서 흔히 보는 k가 1부터 n까지 n개의 구간들마다 f의 xk 하고 tk-t의 k- 그래서 이건 k번째 구간의 길이에요. 이건 뭐죠? 그죠? 그때 높이, 함수 값을 계산하는데 문제는 어디서, xk를 어디서, 리만 썸은 그 어디서 라는 걸 그냥 정하지 않고 임의의 tk-1에서부터 tk 요 구간 안에 있는 아무 점이나 골라와 가지고 높이를 측정해 보자는 거예요. 어떤 점이냐를 미리 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xk를 어떻게 선택하느냐 라는 게 arbitrary. 그 이야기는 우리가 비록 리만썸이라고 불렀지만 사실은 무한히 많은 그런 리만썸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보 인테그랄 할 때는 밑변 곱하기 높이 할 때 요 자리에다가 실제 함수 값을 측정하는 게 아니고 요 구간에서 해당되는 함수의 수프리멈 또는 인피멈 그런 값을 가지고 다보 썸을 계산했었다면 이제 리만 썸은 직접 함수 값을 계산하자고요. 그런데 어느 점에서 구간 안에 어느 점에서 측정할 거냐? 모든 가능한 점에서 높이를 다 측정해서 어쨌든 더한 걸 다 리만 썸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이 점을 어디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무수히 많은 그런 리만 썸의 조합이 가능하겠죠. 그렇게 만들어 놓고 F가 이제 리만의 개념으로 리만 인테그러블 하다. 이 구간에서 리만 인테그러블 하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 네, exist R. R이라고 쓴 게 리만 적분의 결과예요. 적분한 값이에요. 이 R에 대해서 이미 엡실론에 대해서 델타가 존재하는데 어떤 거냐면 분할의 크기를 델타보다 작게 하면 그러면 S, 네, 지금 S라고 쓰고 있지만 S는 이렇게 생긴 리만 썸이었어요. 이건 F를 분할 P에 대해서 계산한 리만 썸. 분할이 P가 정해지면 그때 그 분할의 각각 점들마다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할 건데 높이를 어디서든지 어쨌든 그 구간 안에 K번째 구간 안에서 선택된 XK에 대해서 리만 높이를 측정해서 서메이션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리만 썸하고 이 고정된 상수 R하고 이 사이의 차이가 엡실론보다 작아지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떤 S들 또 all 리만 썸 S of F with respect to P. 그래서 분할 P의 크기가 델타보다 작기만 하면 이 분할에 대해서 계산한 F의 임의의 리만 썸이 전부 R이라는 고정된 상수에 가까워지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모든 리만 썸이 결국 모든 리만 썸이 분할이 작아지면 R로 수렴한다는 뜻이죠. 그죠? 모든 리만 썸이 동일한 대로 수렴하면 그때 우리가 그걸 리만 인테그러블이라고 부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이야기한 개념으로 F가 리만 인테그러블일 때 그때 얻어지는 상수 R, 이 R이 F의 적분값이에요. F가 리만 인테그러블일 때 이 R 값을 F의 리만 인테그랄 AB에서 계산한 F의 리만 인테그랄이라고 부르자고요. 기호로는 R을 A부터 B까지 F를 적분한 거예요. 근데 요 기호는 사실 다보 인테그랄에 썼던 것과 같은 기호죠. 그죠? 그래서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 앞에다가 R자를 리만이라는 뜻으로 R자를 저렇게 써놓을게요. 네, 나중에는 우리가 이렇게 지금처럼 정의한 리만 인테그랄과 앞에서 정의한 다보 인테그랄이 사실은 동일한 개념이기 때문에 어느 쪽을 써도 상관없으니까 나중에는 리만 인테그랄의 요 R은 제외하고 그냥 우리가 보통 보는 것처럼 적분 기호를 써서 두 가지 인테그랄을 다 표현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
구간 AB에서 정해진 바운디드 펑션이 있을 때 리만 인테그러블 하고 F가 다보 인테그러블 두 개의 인테그러빌리티는 사실 전혀 다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 두 개가 둘 중에 어떤 식으로든지 인테그러블 적분 가능성이 증명이 되면 그때 이렇게 계산한 다보 인테그랄이랑 리만 인테그랄 그 계산된 결과 값도 항상 동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두 개의 인테그랄들 그 값이 똑같다는 거예요. 자, 이걸 한쪽씩 확인을 해 보도록 하죠. 먼저 F가 다보 인테그러블 이라고 가정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자, 우리 요 리만 인테그랄 요 데피니션을 쓰기 전에 다보 인테그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을 때 다보 인테그러빌리티랑 동치인 조건들을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미 엡실론에 대해서 델타가 존재해서 어떤 거냐면 분할 P의 크기가 메시가 델타보다 작으면 그럼 요 분할로 계산한 어퍼섬 FP 빼기 로어섬 LFP 요 두 개의 차이가 엡실론보다 작아진다. 그래서 분할을 잘게 자르면 델타보다 작게 자르면 그때 그 분할의 크기가 델타보다 작은 메시들에 대해서 어퍼섬과 로어섬이 가깝다. 그 차이가 엡실론 이하로 가까워진다 라는 거였어요. 자, 요게 우리 가정이에요. 그죠? 다보 인테그랄이랑 요거랑 다보 인테그러블이랑 요거랑 동치라는 걸 우리 확인했었죠. 자, 이거로부터 요쪽 파트에서 증명해야 되는 건 다보 인테그러빌리티로부터 리만 인테그러빌리티를 증명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리만 인테그러블을 어떻게 정했었던 거죠? S하고 S가 리만섬이에요. S하고 요 R이란 값, 그 R이란 값이 리만 적분의 결과인데 그 차이가 엡실론보다 작다고요. 그런데 다보 인테그러블을 가정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이 CRM을 통해서 뭘 확인해야 되냐면 두 개의 인테그러빌리티가 동치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때 계산된 적분 값도 그 인테그랄의 값도 동일하다라는 걸 이야기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요 리만 적분의 대응 결과값 그 R이 사실은 다보 인테그랄을 우리 어떻게 썼었냐면 이렇게 썼었던 거예요. 그죠? 지금은 구별하기로 했었죠. 리만 인테그랄은 앞에 작게 R이라는 걸 붙여주기로 했어요. 그게 없이 그냥 이렇게 쓴 건 다보 인테그랄이에요. 어퍼 인테그랄, 로어 인테그랄이 같은 경우에 정의된 그 인테그랄 값이에요. 그래서 우리 뭘 증명해야 되냐면 요 차이가 엡실론보다 작다는 거예요. 언제? every 리만 썸 S인데 with respect to the partition P 그때 이 P의 메쉬가 델타보다 작으면 그런 뜻이죠. 그죠? 리만 인테그랄이라는 게 메쉬 사이즈가 델타보다 작으면 리만섬, 임의의 리만섬하고 어떤 상수하고의 차이가 엡실론보다 작아진다는 거예요. 임의의 리만섬하고 어떤 상수
그 상수를 지금 우리 가정하고 있는 다보 인테그러블로부터 온 다보 인테그랄 결과값 그 차이가 엡실론보다 작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자, 리만썸 S, 임의의 리만썸을 생각했을 때 리만썸하고 뭐하고 비교해 보냐면 UFP 그리고 LFP를 비교해 보죠. 자, 리만썸은 어떤 거였었나요?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하는데 높이를 그 구간, K번째 구간에서 아무 점이나 어떤 점이나 임의로 선택해서 높이를 계산한 거예요. 근데 UFP, 우리가 어퍼썸이라고 쓴 건 그 구간에서 사실 특정한 값에서 높이를 측정한 게 아니고 그 구간에서 얻어지는 함수 f의 수프리멈을 높이로 취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프리멈을 높이로 취한 게 리만썸보다 더 클 거예요. 반대로 로어썸은 인피멈을 높이로 취한 거니까 리만썸보다는 더 값이 작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S가 동일한 파티션 P에 대해서 계산된 리만썸이면 네, 로어썸, 어퍼썸 그 사이에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여기에 우리가 또 뭘 알고 있냐면 UFP 네, 저 어퍼썸을 보면 P에 대해서 계산된 어퍼썸이 지금 다보 인테그랄로부터 어퍼썸과 로어썸이 가깝다는 걸 알아요. 그렇죠? 얘네들 차이가 엡실론보다 작아요. 그래서 어퍼썸이 뭐보다 작으냐면 요 로어썸을 넘겨오면 LFP 하고 플러스 엡실론, 로어썸에다 엡실론만큼만 더해주면 어퍼썸보다 커진다고요. 그죠? 자, 이거하고 LF하고 비교해 볼까요? LF, 로어 인테그랄이라고 부르는 건 모든 가능한 로어 썸들의 다시 수프리멈 취한 거죠. 로어썸을 분할을 점점 잘게 자르면 값이 점점 커지는데 밑에서부터 로어썸이 얼마나 커질 수 있는지 그거 로어썸들의 수프리멈을 취한 게 이거니까 여기다가 플러스 엡실론을 하면 이런 부등호가 유지가 돼요. 그렇죠? 자, 지금 우리 가정하고 있는 게 다보 인테그러블이니까 다보 인테그랄에서는 로어 인테그랄 또는 어퍼 인테그랄이 동일한 값이에요. 그걸 우리가 다보 인테그랄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렇죠? 자, 반대로 이제 로어썸을 가지고 시작해 볼까요? P라는 분할에 대해서 계산한 로어썸은 이걸 넘기면 UFP에서 엡실론이 넘어갔어요. 마이너스 엡실론. 이렇게 해주면 값이 더 작아지죠. 그죠? 이 우등식을 순서만 바꿔서 쓴 거예요. 자, 이제 이거랑 UF 마이너스 엡실론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면 네, 어퍼 인테그랄이라고 한 건 모든 가능한 파티션에 대해서 계산한 어퍼 썸들의 인피멈이라서 이쪽이 더 작아요. 그죠? 근데 이게 A부터 B, F 네, 다보 인테그랄 값이랑 같으니까 마이너스 엡실론. 그래서 요 세 개의 부등식들을 다 모아보면 어떻게 되나요? S가 있었는데 S가 요 값보다는 작다 그랬어요. 그런데 요 값이 이거보다 작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어떤 부등으로 성립되냐면 A부터 B까지 F 플러스 엡실론. 또 S가 P에서 계산한 로어 썸보다는 크다 그랬는데 그 로어 썸이 또 뭐보다 크냐면 이거보다 크다고요. A부터 B까지 F의 마이너스 엡실론. 그죠? 그래서 S하고 이 다보 인테그랄 요거 사이의 차이가 저희가 엡실론보다 작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리만 인테그러빌리티가 증명이 됐고 그때 그 결과값은 다보 인테그랄 값과 같다는 거예요. 자, 이제
반대로 이쪽 반대편을 생각해 볼까요? f가 리만 인테그러블 해요. 그럴 때 다보 인테그러빌리티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네? 리만 인테그러블이면 R이 존재한다고 했죠. 그 리만 인테그랄의 결과값이 이미 엡실론에 대해서 델타가 존재해서 메시가 델타보다 작으면, 메시 사이즈가 델타보다 작으면, 그러면 리만 썸하고 요 리만 썸의 결과 요 차이가 엡실론보다 다 같아요. 에브리 리만 썸 S. 그쵸? 이게 리만 인테그러블이라는 개념의 정의였어요. 그럼 이거로부터 다보 인테그러빌리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네, 저런 조건을 만족하는 파티션 분할 P를 하나를 선택할게요. A가 T0 더 T1 해서 Tn까지 해서 B에서 끝나요. 그때 이 P의 메쉬가 델타보다, 여기서 주어진 델타보다 작다고 하죠. 자, 이제 리만 썸을 계산하기 위해서 xk를 선택할 건데, xk를 tk-1부터 tk, k번째 구간 안에서 xk를 선택해요. 자, 선택하는데 선택해서 계산한 리만 썸 그거 하고 우리가 보여야 되는 게 다보 인테그러빌리티를 확인을 해야 되니까, 다보 인테그러빌리티 확인해야 되니까 동일한 분할에서 계산한 로어 인테그랄, 어퍼 인테그랄 또는 로어 썸, 어퍼 썸하고 얼마나 다른지를 봐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xk를 이 구간에서 선택할 건데, 그렇게 선택한 f의 xk하고 이게 fxk가 이렇게 쓴 건 뭐였죠? tk-1 tk. 네, k번째 구간에서 f의 리틀 m이라고 쓴 게 인피몸이었어요. 이 구간에서 f의 인피몸을 취한 거였어요. 그죠? 만약 이게 인피몸이 아니고 미니멈, 최소값이면 그 최소값이랑 같아지는 xk가 존재한다는 뜻인데, 이 구간 안에서, 이 구간, 비록 닫힌 구간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f가 뭐 컨티뉴이티 이런 거 가정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연속성 같은 게 있을지 모르니까 얘가 최소값이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다고요. 그래서 최소값 미니멈 대신에 인피멈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인피멈이라고 하면 그 인피멈의 값을 가지는 xk가 존재하진 않죠. 그죠? 대신 인피멈보다 살짝 크게 하면, 엡실론만큼만 크게 하면, 그럼 요 우변 인피멈에 엡실론만큼 더한 건 얘는 더 이상 인피멈이 아니에요. 인피멈이 아니란 이야기는 그거보다 더 작은 값이 있다는 뜻이죠. 요것보다 더 작은 값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것보다 더 작은, 인피멈보다 살짝만 키우면 그거보다 더 작은 함수값이 실현이 되는, 함수값을 가지는 그런 xk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xk를 선택을 하면 이런 xk들을 가지고 만든 리만썸은 a가 1부터 n까지 f의 xk에다가 여기다가 tk k번째 구간의 길이. 자, 그래서 함수값을 어디서 측정하는 거냐면 인피멈 리틀 m의 그 k번째 구간에서 f의 인피멈의 값을 그대로 가지는, 정확히 같아지는 그런 xk는 존재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거보다 차이가 엡실론보다, 인피멈 플러스 엡실론보다는 작은 그런 함수값을 가지는 xk들을 선택할 수 있다고요.
자, 점들을 이렇게 선택하면 요거하고 뭐하고 비교해 볼 수 있냐면 LF의 P. 네, 의견 요 인피몸을 가지고 계산한 합이죠. 로어 썸이죠. 그 차이가 얼마만큼 날 수 있나요? 요 부등호를 그대로 유지시켜서 계산해 보면 이쪽이 엡실론만큼 더 커져요. 근데 요 엡실론에다가 각각 구간의 길이들을 다 곱해서 더한 거야 되겠죠. 그죠? 그 구간의 길이를 다 곱해서 더하면 그게 전체 구간의 길이만큼 차이가 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xk들을 이렇게 인피몸에 가깝게 선택을 하면 그걸로 계산된 리만썸은 로어썸이랑 굉장히 가까운데 실제 로어썸이 되지 못하지만 로어썸보다 이렇게 더 큰 로어썸보다 엡실론 곱하기 b-a 엡실론 곱하기 구간의 길이 그거보다는 더 작은 리만썸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 S 우리가 지금 리만 인테그러빌티를 가정하고 있으니까 분할의 크기를 델타보다 작게 만들었으면 그때는 어떤 리만썸을 이 값을 이렇게 선택하고 다르게 선택하고 어떻게 선택하든지 간에 이 리만 적분하고의 값의 차이는 엡실론보다 작아요. 그죠? 다시 쓰면 S라는 건 R 플러스 엡실론, R 마이너스 엡실론 요 사이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LF라고 쓴 건 이건 로어 인테그랄이었어요. 로어 인테그랄은 LFP 로어 썸들의 수프리몸이었으니까 이런 부등호 성립되고 네, 요게 뭐보다 크냐면 S 리만 썸 S에다가 요걸 반대로 넘기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엡실론의 B 마이너스 A. 그런데 S가 또 뭐보다 크냐면 R 마이너스 엡실론보다 크다고요. R 마이너스 엡실론에 그러니까 1 플러스 B 마이너스 A. 이건 양수예요. 그죠? 1이 강수, B 마이너스 A가 양수니까. 그래서 R 곱하기 어떤 상수 곱하기 엡실론 그거보다는 더 커지는 그런 부등식을 찾을 수 있어요. 여기서 엡실론을 임의로 선택했다고요. 그죠? 지금 F의 로어 인테그랄이라는 건 처음에 엡실론을 어떻게 선택하느냐 상관없이 우리가 그 로어 인테그랄을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로어 인테그랄하고 다보 인테그러빌리티는 아직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다보 인테그러블이라는 건 로어 인테그랄, 어퍼 인테그랄이 서로 같으면 다보 인테그러블을 한다는 건데, 그죠? 이 로어 인테그랄 자체는 항상 계산할 수 있죠. 그죠? 항상 존재해요. 항상 계산할 수 있는데, 그게 이렇게 선택한 리만썸과 비교를 해보면 이만큼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 리만 인테그랄의 결과 R하고 로어 인테그랄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런 부등호가 성립된다고요. 그런데 그때 이 엡실론이 임의의 상수예요. R 곱하기 얘는 상수고 R 곱하기 상수 곱하기 R 빼기 상수배 엡실론보다 그거보다는 더 크다고요. 근데 이 엡실론의 선택이 임의의 값이니까 로어 인테그랄하고 R하고 사이에 비교를 해보면 R이 이 값보다 더 클 수는 없죠. 그죠? R이 더 커질 수는 없어요. R이 더 커지면 그러면 엡실론을 되게 작게 선택해서 이 부등식이 성립되지 않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죠. 그죠? 그 이야기는 R이 이것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예요. 자, 로어 다보 인테그랄이 리만 인테그랄보다 더 커졌어요. 그죠? 이걸 어퍼 인테그랄에 대해서 보면 똑같은 과정을 이제 xk를 선택하는데 수프리몸
마이너스 엡실론보다 살짝 더 크게 그렇게 함수값을 선택해서 리만썸을 만들면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네, UF 어퍼 다보 인테그랄이 이게 작거나 같다 R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두 개를 결합을 하면 R 이게 로우 인테그랄이 더 R보다 리만 인테그랄의 결과보다 더 큰데 우리 이건 알고 있는 거죠. 어퍼 인테그랄하고 로우 인테그랄을 비교하면 항상 어퍼 인테그랄이 더 크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값이 다시 동일한 R에 의해서 바운드 되고 있으니까 모든 값들이 다 같을 수밖에 없죠. 이 세 개의 값이 다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UF, LF, R 요 왼쪽 두 개의 같은 값이 동일한 값이 그게 다보 인테그랄이고 오른쪽 R이라는 게 리만 인테그랄의 결과였어요. 그래서 다보 인테그랄이나 이번 리만 인테그랄이나 두 개가 인테그러빌리티도 동치이고 계산된 결과도 항상 동일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제 이렇게 정의된 인테그러빌리티로부터 몇 가지 리만 적분의 성질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F가 모노톤 펑션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증가만 하거나 아니면 계속 감소만 하거나 한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F가 인테그러블 하다. 네, 지금 우리 다보 인테그랄, 리만 인테그랄이 동치다라는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 두 개를 구별하지 않고 그냥 그냥 인테그러블이라고 부를게요. 다보 인테그랄을 뜻할 수도 있고 리만 인테그랄을 뜻할 수도 있고 그 중에 어느 한쪽이라도 증명되면 두 개는 결국 동치인 개념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모노톤 펑션이니까 인크리징 또는 디크리징 그 중에서 인크리징 경우를 가정을 해보도록 해요. 그러니까 fx가 계속 증가만 하는 거예요. 여기는 fa보다는 더 클 거고 fb보다는 더 작거나 같겠죠. 이거로부터 f가 바운디드 이건 따로 가정하지 않아도 닫힌 구간에서 모노톤이다 라는 성질로부터 바운디드니스는 따로 가정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먼저 FA, FB가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인크리징 펑션인데 FA와 FB가 같으면 그러면 이 구간 전체에서 값이 그냥 상수일 수밖에 없죠. 그죠? F가 컨스턴트 펑션이에요. 컨스턴트 펑션이 인테그러블 하다라는 건 굳이 체크를 안 해봐도 잘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인테그러빌리티가 확인이 됐어요. 이제 FA하고 FB가 다르다고 가정을 하죠. 서로 다르다. 우리가 인크리징이라고 그랬으니까 FB가 더 크다는 뜻이에요. FA보다. 자, 그럴 때 이 인테그러빌리티를 증명을 해야 되는데 네, 여기 쓴 인테그러빌리티가 다보 인테그러블일 수도 있고 리만 인테그러블일 수도 있고 그 두 개는 동치라고 그랬고 또 그 인테그러빌리티랑 동치인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어요. 그죠? 이미 엡실론에 대해서 어퍼섬과 로어섬이 엡실론보다 가까워지는 그런 파티션이 존재한다 라는 동치 조건도 존재하고 또 이미 엡실론에 대해서 지금 이제 사용할 동치 조건이 그거예요. 이미 엡실론에 대해서 파티션 P가 존재해서
UFP하고 LFP 요 차이가 엡실론보다 작아지는 이런 파티션을 만들 수 있다. 자, 이걸 어떻게 확인할 거냐? 파티션을 만들 건데 P를 A가 T0에서부터 T1에서 Tn까지 A부터 B를 분할해서 파티션을 만들 건데 P의 메쉬 사이즈를 충분히 작게 만들 거예요. 그런 적절한 값보다. 네, 저기 어떤 값을 넣을지 나중에 증명을 쓴 다음에 선택을 하도록 하죠. 그래서 분할의 크기를 어떤 적절한 값보다 작게 그렇게 분할을 만들면 그 분할에 대해서 UFP 빼기 LFP 이 차이가 엡실론보다 작아지도록 하면 돼요. 그렇겠죠? 자, 이 차이를 계산해 보면 네, 시그마 i가 1부터 n까지 요 UF 어퍼 썸과 로우 썸의 데피니션을 생각을 해보면 캐피털 M F의 TK-1 TK 이게 K번째 구간에서 특정한 F의 수프리멈이에요. 여기다가 곱하기 K번째 구간의 길이 이렇게 계산한 게 어퍼썸이었었고 이 자리를 리틀 m, 인피몸으로 바꿔 쓴 게 로우썸이었었죠. 그 차이를 보면 결국 이렇게 묶어서 빼기 리틀 m의 f tk-1부터 tk까지 또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그게 k번째 구간에서 어퍼썸하고 로우썸의 차이는 밑변 곱하기 인피몸 아니 수프리멈과 인피몸의 차이. 그죠? 그만큼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i가 1부터 n까지 지금 우리 알고 있는 게 f가 인크리징 펑션이라고 했어요. 인크리징 펑션이면 해당되는 구간 tk-1부터 tk까지 이 구간에서 수프리멈은 구간의 오른쪽 점에서 수프리멈을 가질 거고 인피멈은 구간의 왼쪽 점에서 인피멈을 갖게 될 거라고요. 그렇죠? 수프리멈은 별게 아니고 f의 tk 이게 수프리멈이에요. 빼기 f의 여기는 tk-1 이게 인피멈이에요. 여기다가 tk-tk-1 자, 이걸 우리 요 전체 요 차이가 엡실론보다 작다라는 걸 증명해야 되죠. 그죠? 자, 이걸 어떻게 고쳐 쓸 수 있을 거냐면 i가 1부터 n까지 f의 증분 요 증분에다가 요게 구간의 길이에요. k번째 구간의 길이에요. 이 k번째 구간의 길이를 메쉬로 바꾸면 분할 P의 메쉬라는 건 이런 구간들 중에서 값이 제일 긴 거 기준으로 메쉬를 측정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각각 K번째 구간의 길이 대신에 그 분할 P 중에서 길이 제일 긴 거로 바꾸면 이제 이런 부등호가 성립되겠죠. 더 커지겠죠. 왜냐면 요 값은 항상 양수니까. 그래서 메쉬 P를 묶어내고 나면 이게 메쉬 P를 묶어내고 나면 이건 뭐죠? F의 함수값을 F의 증분을 각각 구간들마다 증분들을 계산해서 다 더한 거예요. 그렇죠? 이걸 다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 더하면 이게 F B 빼기 FA 전체 구간에서 함수값의 변화에 해당되겠죠. 그렇죠? 우리는 이 값이 엡실론보다 작아진다라는 결론을 내고 싶어요. 이게 엡실론보다 작아지려면 메쉬 사이즈를 작게 하면 되겠지. 메쉬 사이즈를 작게 하면 될 거예요. 얼마나 작게 하면 될까요? 엡실론 나누기 FB 빼기 FA 이렇게 작게, 요거보다 작게 메쉬를 선택을 하면 그러면 여기 곱해진 게 엡실론보다 작잖아요. 그렇죠? 자, 이게
모노톤 펑션이 인테그러블 하게 되는 이유예요. 자, 또 적분 가능성을 주는 중요한 조건이 뭐냐면 컨티뉴이티. f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 함수예요. 컨티뉴이티가 있으면 인테그러블 해요. 자, 어떻게 확인할 거냐면 마찬가지 우리 인테그러빌리티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동치 조건 중에서 이미 엡실론에 대해서 exist partition p 그래서 UFP 빼기 LFP 퍼퍼섬과 로우섬의 차이가 엡실론보다 작아지는 그런 분할이 존재한다라는 걸 증명하도록 해요. F는 continuous인데 on AB 지금 구간이 F의 정의역이 closed고 bounded죠. closed bounded 컴팩트 셋이에요. 컴팩트 셋에서 정의된 continuous 펑션은 여러 가지 좋은 성질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최대값, 최소값이 항상 존재한다. 또 이 정의역이 closed면 closed bounded 셋에서 정의된 continuous 펑션은 자동적으로 유니폼 컨티뉴이티를 갖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F가 유니폼이 continuous. 유니폼 컨티뉴이티가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함수 값의 변화를 더 세밀하게 컨트롤할 수 있을 텐데 자, 엡실론은 주어져 있고요. 이미 엡실론에 대해서 유니폼 컨티뉴이티를 어떻게 쓸 수 있을 거냐면 델타가 존재해서 xy가 정의역 안에 들어있는데 xy 사이에 차이가 델타보다 작으면 그래서 두 점의 차이가 가까우면 대응되는 함수값 fx, fy 대응되는 함수값의 차이가 엡실론보다 작은 x, y의 거리가 델타보다 가까우면 fx, fy 함수값의 차이가 우리가 나중에 정할 어떤 적절한 함수보다 작아지는 그런 델타를 항상 선택할 수 있게 되겠죠. 유니폼 컨티뉴이티 조건이에요. 그러면 이제 파티션 P를 만들 건데 A가 T0부터 T1 그래서 B를 Tn이라고 하고 이때 P의 메시를 요 델타보다 작게 만들어보죠. 델타보다 작게 만들면 F 컨티뉴어스 펑션 F가 요 K번째 구간에서 맥시멈 그리고 미니멈을 가져요. 어디서? K번째 구간 TK-1에서 또 TK까지. 또 이 구간이 closed and bounded 컴팩트 구간이니까 컴팩트 셋에서 정의된 closed and bounded 셋에서 정의된 continuous 펑션은 항상 최대값, 최소값을 가진다. 그렇죠? 그 최대값, 최소값이 곧 어떤 함수가 최대값을 가지면 수프리멈은 바로 그 최대값이랑 같은 값일 거예요. 그래서 이게 최대값이고 빼기 최소값 라지엠이라고 쓴 수프리멈이 이제 최대값이에요. 스몰엠이라고 쓴 인피멈이 이게 최소값이에요. 최대값이라는 이야기는 이게 요 사이에 들어있는 어떤 값에서 실제 실현이 된다는 거. 그런 값을 가지는 위치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 요 값도 최소값도 어딘가 그 값을 가지는 위치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치가 요 구간 안에 존재하니까 최대값을 가지는 그 위치야 최소값을 가진 위치 사이의 차이는 한 구간의 크기, 최대 크기 델타를 넘지 못해요. 그렇죠? 최대값이 실현되는 위치랑 최소값이 실현되는 위치 그 사이의 거리가 델타보다 작으니까 그때 최대값, 최소값의 차이는 함수값의 차이는 여기 비워놨던 저 블랭크보다 작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값이 이것보다 작아야 된다. 이거로부터 어떤 결론을 얻고 싶은 거냐면 UFP 빼기 LFP 어퍼섬 그리고 로어섬의 차이가 시그마 i가 1부터 n까지 로어섬 어퍼섬의 차이가 어떻게 표현이 됐었죠? 이 식으로 다시 동원을 하면 요 값, 요 차이, 이 차이에다가 곱하기 tk 마이너스 tk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다고요. 이건 이 블랭크에다가 블랭크를 우리가 어떤 상수로 정할 거예요. 그렇죠? 블랭크를 상수로 정하고 거기서 각각 구간들의 길이를 다 더했어요. 그 구간의 길이가 b 빼기 a예요. 결론적으로 이게 엡실론이 되도록 하고 싶어요. 그럼 저 빈자리에 뭘 선택해 주면 되나요? 빈자리를 엡실론 나누기 b 빼기 a 엡실론 나누기 b 빼기 a 엡실론 나누기 b 빼기 a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그러면 어퍼섬과 로어섬의 차이가 엡실론보다 더 작다라는 걸 주장할 수 있게 되겠죠. 그렇죠? 네, 이게 적분 가능성을 주는 몇 가지 중요한 그런 조건들이에요. F가 바운디드 펑션이면 항상 적분 가능하고 여기서 본 것처럼 컨티뉴이티를 가지고 있어도 적분 가능성이 얻어져요. 네, 이상으로 리만 적분에 대한 동영상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